매슬로의 5단계 욕구 계층은 미국 심리학자 매슬로가 제안한 인간 행동 동기 이론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무작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위 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만 상위 단계 욕구로 나아간다는 계층적 법칙이죠. 1단계는 생리적 욕구이고 이게 충족되어야만 2단계인 안전 욕구로 나아가고 차례로 3단계인 사회적 소속 욕구, 4단계인 존중, 존경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5단계인 자아 실현 욕구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이론은 이해하기 쉬워서 경영학과 교육학 등 여러 학문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만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죠. 일단 인간의 욕구는 계단식으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고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인간은 하위 욕구가 결핍되어도 상위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가 자아 실현이라는 개념을 왜곡하여 대중에게 의무이자 강박으로 주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너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야 라는 무한의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 결과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며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을 상위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정체된 존재로 격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다니엘 라보르트는 현대 기업들이 말하는 자아 실현이라는 게 결국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위해 동원한 가장 세련된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폭로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너의 꿈을 펼치고 자아를 실현하라 라며 노동자의 열정을 갈아넣게 만드는 자발적 착취 체계라는 지적이죠. 삶의 목적은 개인마다 다르며 외부에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자아 실현을 꼭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애초에 꼭 삶에 거창한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충분히 고민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봅시다.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1943년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제안했다. 예측이 가능한 5단계 욕구 계층에 따라 사람들이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핵심어는 5-step hierarchy of needs. 주제는 매슬로가 5단계 욕구 계층 이론을 제안했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5단계 욕구 계층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에서 매슬로에 대해 맞는 것은 1번. 그는 1943년의 연구가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 2번. 그의 연구는 대중에서 선발한 피실험자에게 실시되었다. 3번. 그의 이론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4번. 그는 우리가 종종 욕구 체계를 올라가기 위해 단계를 건너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매슬로는 당시에 거의 깨닫지 못했다. 그의 잠정적인 제안이 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극히 제한된 임상 연구에 기초한 제안이 경영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깨닫지 못했다. 원래는 특정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 결과였는데 정신분석학을 뛰어넘어 경영 분야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고 이는 매슬로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였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매슬로의 이론이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호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노동행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여기서 노동행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란 경영학자나 기업가를 뜻합니다. 매슬로우의 메시지는 간단히 말해 이렇다. 사람들은 언제나 욕구가 있으며 한 가지 욕구가 비교적 충족될 때 다른 욕구가 예상할 수 있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그것을 대신하게 된다.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다른 욕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슬로우가 계층, 즉 단계란 말을 사용한 거죠. 아래에서 위로 매슬로우의 욕구는 포함한다. 생리적 욕구, 안전, 애정, 존중, 자아실현의 욕구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식입니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대다수 개인이 이러한 욕구를 의식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모두 아마도 이런 욕구 계층을 따라 올라간다. 한 번에 한 단계씩.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슬로우의 이론이 간단하고 직관적인 게 원인, 경영학에서 영향력 있는 개념이 된 게 결과군요. 다시 핵심하는 5-step hierarchy of needs. 주제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계층의 개념과 학계에 끼친 영향. 문제를 봅시다. 보기 1, 2, 4번은 본문 내용과 상반됩니다. 매슬로우의 이론이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호소력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정답은 3번. 독일 철학자 헤겔이 말한 인정투쟁이란 인간은 타인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존재라는 이론입니다. 헤겔은 홀로 존재하는 자아란 없으며 타인의 눈을 통해 내 존엄성을 상호 확인받을 때 비로소 진짜 자아가 완성된다고 본 거죠. 이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입니다. 이 변증법의 1단계는 목숨을 건 치킨 게임입니다. 두 인간이 마주쳐 각자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며 가장 우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 자신의 존엄성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게 되죠. 2단계에서 마침내 주인과 노예가 탄생합니다. 결투 끝에 한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끝까지 버텨 주인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죽는 게 너무 무서워 항복하여 노예가 됩니다. 주인은 승리하여 타자의 인정을 독점한 존재를, 노예는 굴복하고 주인을 위해 일하는 존재를 상징하죠. 흥미로운 건 3단계에서 거대한 반전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주인은 승리해서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만 곧 무기력에 빠집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미천한 노예이기 때문이죠. 가치 없는 자에게 받는 인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주인은 진정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 빠집니다. 반면에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자연을 가공하고 물건을 만드는 노동을 통해 자기 역량이 현실 세계에 투영되는 걸 경험합니다. 주인은 노예가 만든 것을 소비만 하며 종속적인 존재로 전락할 때 노예는 노동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성장한 거죠. 결국 주인이 노예 노동 없이는 생존할 수 없게 되면서 관계의 주도권은 역전되고 서로를 대등한 인격체로 인정해야만 하는 상호 인정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매슬로우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하위 욕구가 채워진 뒤에야 찾아오는 4단계에 배치했습니다. 반면에 헤겔에게 인정은 있으면 좋은 선택적 욕구가 아니라 타자와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자아를 확립하기 위한 존재론적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자체가 타인에게 지배받지 않고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싸워온 인정투쟁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멋진 이성을 만나 매력을 증명하고 싶은 것도
치열하게 경쟁해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것도, 하다못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세상에 내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그 바닥에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알아달라는 인간 본연의 인정투쟁 심리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